안녕하세요, 조성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엑스게임 이번 시즌 엑스게임 경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엑스게임 경기 중에 하프파이프 경기, 슈퍼파이프 경기를 준비를 해봤고요. 이 슈퍼파이프 경기를 제가 이제 조금 해설과 그리고 요새 이제 기술의 동향 그리고 앞으로의 선수들이 어떤 루틴으로 이제 기술이 변해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1월 25일, 26일에 열렸던 슈퍼파이프 경기고요. 미국 아스펜에서 열리는 엑스게임이에요. 엑스게임은 뭐 전통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경기이기 때문에 모두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월드컵도 피스에서 운영하는 월드컵도 있고 월드 챔피언십도 있고 그리고 올림픽, 뭐 아시안 게임, 어떤 정말 수많은 경기들이 있지만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의 정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무대는 엑스게임이에요. 그래서 엑스게임에서 항상 먼저 새로운 룰들이 개발이 되고 새로운 루틴들이 개발이 되고 선수들 역시 그리고 어떤 스노우보드 로컬 브랜드에서부터 코어 브랜드 모든 브랜드들이 엑스게임이 항상 매년마다 엑스게임의 시기를 두고서는 자기들의 이제 브랜드 노출될 새로운 모델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이때 보여주게 되는데, 그래서 그만큼 엑스게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엑스게임이 열리지 않는다고 이제 공식적인 발표를 했었었는데 다시 열리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열리게 되는지 좀 찾아보니까 예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앴어요. 아예 없앴고 그냥 초대할 수 있는 선수들 그 선에서만 했고, 지금 하프파이프는 한 10명 정도 10여 명의 선수들을 초대를 해서 그 예선전 엘리미네이션이 아예 없고 바로 파이널로 열리는 그런 룰 방식으로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3런 베스트 식으로는 하지만 시간 안에 잼 방식으로 베스트런을 점수를 택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뒀고, 사실 엑스게임의 션 화이트가 2017, 18 시즌 평창올림픽 할 때 그때쯤에 마지막으로 무대로 나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올해 션 화이트가 엑스게임에 나오겠다고 해서 사실 SNS라든가 스노우보드 미디어 쪽, 그러니까 북미 쪽 미디어 쪽 채널에서 좀 난리가 났었어요. 다시 복귀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션 화이트도 굉장히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지금 트레이닝 때 좀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좀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간이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저기 어디야 잭슨홀에서 열심히 파우더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기 SNS에서 얘기하기는 몸에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못 나왔다 이렇게 공식적인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상 무게감은 굉장히 떨어진 경기였어요. 그래서 루틴 같은 경우도 루틴이 아니라 참가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새로운 친구들이 바로 파이널을 뛰는 이런 스쿼드를 이루게 됐는데, 그래서 무게감은 사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해설을 한번 해볼까 말까 고민을 했었던 게, 전체적인 이런 선수들 나오는 무게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할까 말까는 했지만 이 경기에서 꼭 소개를 제가 해드려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걸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중반부서부터 나올 거예요. 하프파이프가 거의 근 15년, 20년 동안 콤보 기술로 나오는 루틴들이 항상 일정했어요. 프론트사이드 스핀, 그러니까 토엣지로 프론트사이드 스핀, 스위치로 프론트사이드 스핀을 해서 하는 루틴이 거의 정석적으로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루틴의 틀을 깨버린 게 스카티 제임스예요. 스카티 제임스가 이제 4년 전에 세계 챔피언, 2017년 세계 챔피언 세계 선수권 대회 때서부터 엑스게임 그리고 평창에서까지, 물론 12-12 프론트사이드 스핀 계열로도 했지만 그 루틴을 백사이드 스핀 계열, 그러니까 블라인드 계열로 이걸 깨버려서 루틴을 새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창성이라든지 기술의 이제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20년 정도 가량을 가지고 있었던 프론트사이드 스핀 계열의 콤보 루틴을 스카티 제임스가 그걸 깨버리면서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그거를 루틴을 개발했었는데, 그 완성 형태의 루틴이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 슈퍼파이프 경기 전체를 이제 저도 문화적인 것들 그리고 선수의 동양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선수들을 제가 놓치고서는 일단 해설을 못 드렸는데 어차피 이게 지금 시간 안에 보이시죠? 24분이 지금 남아 있는데 총 30분 동안 자유스럽게 탈 수 있는 잼 방식이에요. 그래서 방금은 미국의 선수였었고, 그리고 지금 이 어린 친구는 토비 밀러라고 미국의 선수예요. 근데 션 화이트의 팀 메이트예요. 그러니까 훈련 메이트. 그러니까 코치도 똑같고 션 화이트랑 같이 훈련을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도 지금 근데 여기서 프랙티스, 그러니까 연습런을 하다가 다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새 희망 같은 친구인데 성장 속도는 사실 동양의 선수들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평창 때만 하더라도 이 토비 밀러가 엄청 많이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그때가 한 15살, 16살 정도여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성장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 친구들이 성장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기 때문에 미국 선수들이 하프파이프 안에서는 일본 선수들을 잡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일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유무 히라노가 지금 이 대회를 나오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훈련을 하고는 있지만 션 화이트라든지 뭐 그런 친구들을 따라서 대회는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대회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월드컵도 특별한 월드컵에만 뛰는 편인데 올해까지도 대회를 안 뛰었어요. 이전에 있었던 최근 대회가 이제 락스 오픈이었었는데 락스 오픈에도 뭐 그런 친구들 아무도 출전 안 했고요. 물론 전 엑스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스카티 제임스는 이전 락스 오픈도 나왔었고 지금 이 엑스게임에도 나왔어요. 이 엑스게임 작년도 디펜딩 챔피언이 스카티 제임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에 나오게 되고 지금 소개해드릴 선수는 테일러 골드예요. 이 친구는 이제 미국 대표팀으로 소치 올림픽 때 하프파이프를 출전했었던 친구인데 예전에는 이제 버튼 소속이었었고 지금은 소속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US 스노보딩에 있는 선수들 중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거의 다 이제 스폰서들이 메인 스폰서들이 없어요. 그리고 동양적인 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스노보드 브랜드 스폰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스노보드 브랜드, 코어 브랜드에서 금전적인 것들 후원해 줄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줄어들면서 메인 스폰서들을 스노보드 회사로 안 가져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어떤 에너지 드링크라든가 제3의 기업에서 협찬을 받고 장비를 직접 구입해서 쓴다거나 그런 풍토로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당연하게 뭐 고글 스폰서, 의류 스폰서, 스노보드 스폰서, 바인딩 부츠 스폰서가 있다면 그걸 거의 하나의 대회를 나오면서 그걸 이제 자기가 브랜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풍토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지금 출발한 선수는 스위스의 얀셰러고요. 이 친구는 나이트로 소속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독창성 있는 기술을 또 해요. 이번에 이제 나올 텐데 스위치로 진입을 해서 스위치로 더블 알리웁 로데오 1080라는 기술을 하는 건데 저게 지금 할 수 있는 친구가 이 친구밖에 없어요. 똑같이 진입을 해서 더블 백사이드 로데오가 아닌 더블 크리플러를 하는 친구들은 예전에 이제 룩미트라니 그리고 데니 데이비스 그리고 또 이제 시대에 흘러서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회전이 같이 가미돼서 하는 친구 저 얀셰러라는 친구가 유일하고 저거를 기술에서 대회에서 성공을 하면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은 독창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독창성과 완성도의 기술에서 점수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US 오픈 때 작년 US 오픈 때 저거를 성공을 시켜서 포디움을 차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출발하는 선수는 루카 히라노. 루카 히라노 이 친구를 아유무 히라노랑 굉장히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유무 히라노가 유지 히라노 그리고 카이슈 히라노, 아유무 히라노 이렇게 삼형제예요. 근데 지금 이 루카 히라노의 이름 때문에 아유무 동생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얘는 동생 아니고요. 이름만 비슷한, 그러니까 성이 비슷한 친구이고 카이슈 히라노로 하는 친구가 아유무 히라노 동생이에요. 근데 그 친구도 내셔널 팀에 소속돼 있어서 여길 대회를 나왔는데 런은 안 뛰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장면에 보면은 갤러리 쪽에 있는 장면을 제가 한번 본 적은 있는데 대회는 뛰는 장면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선수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더블콕 그러니까 프론트사이드 더블콕 12를 기본적으로 거의 다 해요. 저 기술이 새로운 제네레이션,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의 친구들이 장착하는 기술들인데
2010년대만 하더라도 그냥 프론트사이드 12 그러니까 1260도 기술이 나온다고 하면 보통은 스핀 계열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 더블콕 1260가 나오게 된 계기가 션 화이트와 그리고 아이팟 유리 포드라치코프가 만든 기술인데, 저게 트리플 콕을 파이프 안에서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더블 콕에다가 회전수를 360도로 더 줘서 꺾어지는 기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팟이 제일 먼저 성공을 시켰고, 그 기술을 스위치로 하면 요로플립이라고 하죠. 그래서 평생에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서 요로플립이라고 부르고요. 제가 사실 준비한 이 중계를 녹화하게 된 이유가 이 친구 때문에 하고 싶어서 녹화를 하게 된 거예요. 런을 한번 보세요. 런이 블라인드 기술이 3번이 들어가요. 보통은 저렇게 토 엣지를 주고 프론사이드 스핀 계열이 많이 콤보가 나오는 게 하프파이프의 경기의 특징인데, 지금 이 유토토츠카는 블라인드 계열, 그러니까 백사이드 스핀 그리고 스위치 백사이드 스핀을 콤보로 해버려요. 파이프에서. 처음에 나온 이 기술은 프론사이드 더블콕 1440, 1440도고요. 그 이후에 스위치로 들어가서 스위치, 더블콕, 프론트사이드 더블콕, 1260. 이 다음서부터가 콤보인데, 이 장면에서는 안 나오고 이 다음 장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다음 장면에서 스위치 백사이드 12를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백스핀을 또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기술의 원조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사실 이 스카티 제임스예요. 이 스카티 제임스가 그런 콤보를 백사이드 계열, 그러니까 블라인드 계열 기술을 처음 했어요. 대회에서. 그러니까 션 화이트든 아유무든 그 친구들은 자기 방향의 원 방향의 백사이드 스핀을 루틴에는 넣지만 스위치백을 넣어서 같이 그걸 콤보식으로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어느 선수들도 그걸 성공을 시키질 못했어요. 근데 이 스카티 제임스라는 친구가 2017년도 세계선수권 대회를 하면서 그 루틴을 들고 나왔고, 그 루틴을 가지고 오면서 이게 회전수가 도대체 어디까지 경쟁이 될 것인가 해서 난이도로 조금 보는 시각이 변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스카티가 이 기술을 완성한 지 3년, 4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게 된 친구가 이 유토라는 친구예요. 유토가 이 스카티 제임스가 갖고 있는 기술을 더 완성도 있게 여기서 성공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카티 제임스도 굉장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친구인데, 대회 운이 뭐 나쁘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앞에 커다란 장벽이 아유무라는 친구와 션 화이트라는 친구 때문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등을 하고 엑스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더라도 약간 반쪽짜리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지금은 엑스게임이라든지 세계선수권대회라든지 월드컵에 출전을 안 해요. 정말 중요한 뭐 올림픽 대선화 대회를 나오지 이런 대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초전, 올림픽 직전에 전초전에는 연습 겸해서 나오지만 이런 시합을 계속 유지하면서 뛰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또 분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반쪽짜리 대회처럼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재미 요소를 보면서 사실 이런 영상들을 찾아보는데, 물론 세계 챔피언이고 엑스게임 금메달리스트고 모든 타이틀은 계속 거머쥐고 있지만 사실상 그 친구들이 지금 스노보드를 안 타는 것도 아니거든요. 훈련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후원의 문제들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준비를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대회를 잘 참가를 안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있고, 이거는 스카티 제임스가 작년에 디펜딩 챔피언 했을 때 영상이 지금 좀 더 흘러나왔었던 거고, 지금 이제 스카티 제임스 결승 첫 번째 런이네요. 같이 한번 봐볼게요. 특징적인 게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메인 스폰서를 안 가져간다고 하잖아요. 스카티 제임스도 저 보드가 제작해서 자기가 수제로 만들어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라든지 탑시트에 아무런 그래픽이 없어요. 그래서 저런 보드를 요새 스위스에서 많이 만들어서 타는 편이고, 션 화이트도 지금 스폰서가 버튼이 아니에요. 전부 다 만들었었어요. 지금 블라인드로 진입해서 블라인드 스핀 해버리죠. 스위치백 12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스위치 기술, 스위치 프론트사이드 스핀을 연결을 해둔 다음에 콤보로 들어갔고, 이렇게 백스핀 계열을 12를 연속으로 이렇게 콤보로 성공을 시켜요. 지금 이전에 있었던 백스핀이 백사이드 12 기술이고요. 지금 마지막에 했던 기술이 프론트사이드 12거든요.
자기 스탠스 방향으로 떨어지는 12 기술을 연속으로 콤보를 시켜버렸고, 이거를 소치 때 이 기술이랑 1440, 그러니까 요로 프립이 들어간 1440를 콤보로 하는 게 결국 포디움의 최정상에 있었던 루틴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이 밑에 세대 애들, 따라오는 친구들한테도 거의 기본 베이스 기술이 될 정도까지 됐어요. 우리나라는 이채훈 선수가 최근에 이 기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게, 그 친구가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스카티 제임스가 하는 마지막 저 기술, 프론사이드 더블콕 1260를 저거를 해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만 하면 이제 요로 플립이거든요. 근데 14살짜리가, 저희 나라 14살짜리가 지금 저 기술을 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앞으로 해서 저희 나라 이채훈 선수한테도 굉장한 뭐랄까 기술에 습득할 수 있는 것, 지금 이 어린 나이에 그걸 습득을 했기 때문에 유토 토츠카처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아까 처음 나왔던 선수들이 이제 한번 다시 첫 런을 하고 다시 이제 올라갔네요. 이 친구도 저는 이제 생소한 친구인데, 이번에 이제 토비 밀러 같은 친구들, 미국 친구들이 몇 명이 엔트리에서 못 들어서 부상당해서 못 나오면서 밑에 있었던 친구들을 올려보냈나 봐요. 18살이라고 저는 미리 사전에 정보를 받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앰플리튜드, 그러니까 높이라든지 콤보하는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세대 친구들이 하는 기술들은 다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더블 크리플러라든가 더블 콕 같은 경우는 이미 소치 때서부터 나왔던 기술이라 2014년도서부터 나왔던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루틴들은 이제 하프파이프 경기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하죠. 그래서 새로운 루틴이라든가 새로운 독창성 있는 기술이 나올 때마다 그 점수 제한이 좀 틀려요. 그 체이스 브레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좀 나이는 어리지만 루틴이 이전에 이제 이전 세대들이 갖고 있던 그런 루틴이죠. 지금 첫 번째 기술은 더블콕인데, 더블콕 1080에서 리버트를 한 바퀴 더 줘서 이제 1260를 만든 기술인데, 사실 저거를 회전을 더 가미하면서 더블콕을 해버리면 저게 최근 선수들이 많이 하는 요로 스타일의 스핀 형태고요. 지금 이 친구는 좀 더 크리플러 식으로 백프립 형태를 더 먹어가면서 스핀을 마지막에 돌렸죠. 그래서 정작 회전 수는 똑같지만 스타일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조금 틀려요. 이제 미국의 또 테일러 골드 선수가 준비하네요. 이 테일러 골드도 더블콕 콤보 기술을 되게 독창성 있게 했던 친구예요. 지금은 이제는 예전에 비해서 좀 기량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 친구가 소치 때에서 평창 준비할 때 사이에 한 루틴에 더블콕을 4개에서 5개를 넣었었어요. 거기에 이제 뭐 더블 백살 로데오도 들어갔었고 더블 크리플러도 돌아갔었고, 그러니까 더블콕으로 되어 있는 루틴을 굉장히 많이 해서 높이라든가 그런 점수에서 많이 받는 것보다 기술적인 요소에서 굉장히 독창성 있는 점수를 많이 받았던 친구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정말 버튼의 어떤 장래를 책임지는 메인 선수가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서부터는 그냥 장비를 거의 샵스폰이라든가 거의 리미티드식으로 자기가 만들어서 쓰는 형태의 장비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인 스폰서가 없어요, 이 친구는. 저기 스티커에 붙여져 있는 어떤 클리프바라든가 에너지바 뭐 이런 것 정도만 이제 받는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금전적인 것들을 다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그쪽 부분에서. 그래서 동양 자체가 예전에 스노보드의 어떤 탑스타 그리고 락스타 같은 그런 개념에 있는 선수들은 한 브랜드의 정말 그 브랜드 자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풍토가 많이 변했어요. 한 선수가 어떤 하나의 브랜드로 포장되어 있지가 않아요. 물론 슬로프 스타일 쪽에는 아직 그런 선수들이 좀 있죠. 뭐 맥모리스라든가 뭐 스타레라든가 몇몇의 친구들은 있지만, 전체적인 분양 자체가 브랜드로 도배가 되지는 않아요. 네, 이제 스위스의 얀셸러. 이 친구도 처음에 스위치 더블콕 10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인투 1260도 더블콕을 하잖아요. 저 기술이 그냥 하나의 이제 루틴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거의 스위치로 떨어지는 기술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포워드로 떨어지는 기술들을 많이 하죠. 그런 이유가 회전수가 늘어나서 그래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친구만 할 수 있는 또 저 알리웁 더블 백살
스위치, 알류 백살 로데오, 1080를 시전을 했는데 이번에도 좀 착지가 좋지 못했네요. 이게 성공을 하는 영상 중에 매년 가을에 사스페에서 이런 슈퍼파이프 잘 타는 친구들만 모여서 하는 스노보드 캠프가 있어요. 그 캠프에서 이 친구가 성공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리트윗되거나 주변에 이제 해외 유명한 애들, 뭐 데니 데이비스라든가 유명한 친구들한테 리트윗된 건이 몇십 건이에요. 성공하는 기술이. 그래서 그 정도로 저 기술을 성공했을 때가 엄청 뭐랄까 성공하기 어려운 회전의 기술이라서 점수가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루카이라노가 또 출발하네요. 지금 스위치 백스핀을 했는데 원래는 스위치 백스핀이 저렇게 540가 아니라 12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뭔가 지금 루틴상 자기가 출발하면서 뭔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친구들은 지금 이 스핀 계열 기술들을 하는 거 보면 이미 지금 세대 시대의 기술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전 세대 기술들이라는 거는 프론사이드 스핀, 스위치 프론사이드 스핀의 이 루틴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유자재예요. 블라인드 기술인 스위치 백스핀이 들어가고 자기 백스핀을 스위치로 떨어지게끔 랜딩을 해서 다음 기술을 다시 백스핀을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루틴을 연결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완전 이게 콤보식이죠. 그래서 이게 눈에 익지 않다 보니까 그냥 딱 처음 봤을 때는 무슨 기술을 했는지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아까 오늘의 중요한 친구라는 친구인 유토 토츠카, 유토의 기술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번엔 조금 말을 안 하고 집중을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1440를 해요. 저게 유로 플립이거든요. 그리고 스위치 1260. 이번에 여기서 좀 미스 났네요, 속도가. 그래서 원래 이 다음 콤보가 스위치 백 12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백 1080가 들어가고요. 백 1080가 된 상태에서 다시 1260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프파이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속 보시잖아요. 그러면 720, 720, 1080, 1080 이 루틴의 콤보가 존재해서 그것만 보면은 흐름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스카티 제임스서부터 백스핀을 양방향으로 해버리니까 내가 알고 있던 루틴이 이제 머릿속에서 정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처음에 저도 한 3년 전, 4년 전에 이 스카티 제임스의 루틴을 보면서 와, 이거는 뭐 정말 테크니컬의 끝이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스카티를 뛰어넘는 그런 테크닉적이고 더 회전도 더 빠르고 그리고 높낮이도 좌우 벽이 거의 균등하게 나오는 친구가 생겨버렸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감히 이걸 보면서 맨날 며칠 동안 느낀 게 아유무가 지금 나와서 스위치 백스핀을 걔는 백스핀을 지금 12를 해요. 근데 스위치 백스핀을 12랑 1080를 장착을 하더라도 지금 유토 루틴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스카티가 나오자마자 스위치 드랍핀 한 다음에 스위치 백 12를 해버리잖아요. 저걸 하는 이유가 저 기술이 아니면은 지금 자기 루틴이 죽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 루틴을 갖고 있는 루틴인데 그 하위 루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친구도 곤조가 장난 아니죠. 근데 저는 이게 스노보드의 매력이라고 봐요. 자기가 성공해야 할 기술은 실패를 하더라도 끝까지 해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비록 연습일 때도 그렇지만 시합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베이스라든지 이제 장비들을 저렇게 보시면 스카티 제임스는 메인 스폰서가 레드불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로 가지고 있는 스폰서가 오클리고 지금 착용하고 있는 고글이 아마 스카티 제임스 프로 모델일 거예요. 저거는 지금 시판된 거는 아니고 엑스게임에서 제가 브랜드들이 처음 새로운 모델이 발표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모델 중에 하나예요. 올해는 데니 데이비스가 엑스게임에 나오질 않으니까 이런 엑스게임 안에 있는 CM 같은 데 이렇게 출연을 하네요. 이 친구는 잭 매트란이라고 예전에 이제 데니 데이비스 시대에 프렌즈라는 팀을 만들어서 버튼 팀으로 같이 활동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말을 되게 잘해요.
말을 되게 잘해서 뭐 X게임이든 그리고 US 오픈이든 이런 굵직굵직한 게임의 이런 아나운서 역할이라든지 뭐 광고에서 이런 뭐랄까 블루칩 같은 역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보드도 잘 타요. 보드도 정말 잘 탔었어요. 여기는 좀 넘길게요. 네, 지금 이 경기장에 대해서도 뭐 드릴 말씀 되게 많지만 이 경기장이 토목공사가 된 게 10년이 좀 넘었어요. 이게 이제 아스펜에 있는 버터밀크라고 있는 스키장인데 토목공사가 일단 10년 전에 돼 있다 보니까 규격 사이즈가 이제와는 또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선수들은 기술을 뭐 비계어는 벌써 2160도까지 나와버렸는데 6바퀴가 나왔거든요. 근데 점프대라든가 하프파이프는 10년 전 사이즈에 멈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이프는 뭐 그렇다 치지만 슬로프 스타일 경기를 올해 엑스게임을 보면은 선수들의 기량과 기술에 비해서 기물이라든가 점프대가 이제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엑스게임도 어떤 생각을 해서 몇 년 안에 토목공사를 새로 할 것 같아요. 스키장을 다른 데로 옮기거나. 지금 이 버터밀크라는 데서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이 친구를 사실 이 엑스게임에서 거의 처음 봤거든요. 이름은 그런 리절트 같은 데서 많이 보기는 했는데 좀 생소했었는데 스타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친구들이 하는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오래전서부터 계속 풍속적으로 계속 해오던 기술들이에요. 이 루틴들은. 그래서 눈이 뭔가 이제 새롭다. 눈이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토 오토치카랑 스카티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루틴에 이제 블라인드 계열 기술들이 콤보로 들어가 버리니까 얘는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지금 보드 타고 내려왔지? 회전수가 몇이었는지를 까먹게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이제 눈에 이제 들어오실 거예요. 이 친구도 굉장히 어린 친구네요. 지금 우리나라의 파이프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육성이 되고 있는데 저희 세대 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파이프 선수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파이프 선수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없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슈퍼 파이프가 손에 꼽을 정도로 있어요.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연습할 데가 없고 그냥 타면서 기술을 연습할 데가 없으니까 선수층이 너무 얇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주로 잡고 있는 선수들 자체도 사실 선수 생명 자체가 짧아야지 정상인데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팔로업해서 따라올 수 있는 친구가 사실 없어요. 새로운 선수들이 계속 유입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떤 점에서는 저도 계속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종목이고 우리나라의 이제 이채훈 선수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 선수는 정말 일을 낼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에도 선수층도 많이 얇아졌을 뿐더러 선수층이 얇아져서 유리하다는 게 아니라 나이에 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발전 속도가 굉장하고 슬로프 스타일도 좌우 밸런스가 중요한데 하프파이프는 그게 더 심하거든요. 원라인 원엣지로 정말 타야 돼요. 그게 정석이에요. 근데 이채훈 선수 타는 영상을 이제 SNS에서 이렇게 제가 보다 보면서 느낀 게 와, 얘 물건 나왔다. 진짜 우리나라 스노우보드 역사를 바꿔줄 친구가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깊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친구들을 잘 키우면 내년의 올림픽은 좀 힘들겠지만 다음 올림픽 때는 파이널에 메달까지도 정말 바라볼 수 있는 실력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옆으로만 세지 않는다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엑스게임에 내보내도 상위 한 2명, 3명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루틴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기술의 그 난이도라든가 기술하는 콤보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14살짜리 한국 선수가. 근데 이제 엑스게임을 쉽게 못 내보내죠. 저희 나라에서 스노우보드로 엑스게임 나가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엑스게임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스타성 그리고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팔로업 돼 있는 그 팔로워 수라든가 인기가 정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리 여기다가 뭐 제안서를 낸다고 하고 뭘 어떤 좋은 기획사에서 넣어준다 그래도 힘들어요.
우리나라 프리스키 선수 여자 선수가 작년에 한번 최초로 출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는 어떤 루트로 해서 들어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미국 코치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뭐 추천을 받았을 거고 사실 스노우보드 쪽은 뚫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역사 자체가 엑스게임의 하프파이프 경기에 나오는 친구들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초대장을 받는 친구들이 일정하게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저도 알게 됐냐면 저도 이런데 제 후배들을 많이 보내고 싶어서 한 6년 전, 7년 전서부터 굉장히 많이 알아봤었어요. 근데 이제 힘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그 일본의 슬로프 스타일 새로운 아이콘이자 유키 카도노에 이어서 새로운 아이콘인 타케루 오츠카라는 친구가 지금은 탑스타의 계열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3년 전만 해도 엑스게임에 나가는 초대장을 받지 못한 선수들 중에 대기자들이 있어요. 그 대기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 대기자가 무슨 얘기냐면 원래 초대권을 받아서 대회를 뛰는 친구들이 연습을 하다 다치면 그 엔트리에 비잖아요. 그래서 비는 거에 올려줄 수 있는 대기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노우보드는 그 대기자 같은 게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그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저 바늘을 뚫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뭐 어떤 세계 주니어 타이틀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큼지막한 타이틀을 어렸을 때서부터 가지고 있으면 모를까 좀 힘들긴 힘든 편이에요. 근데 저는 이채훈 선수는 잘 커간다면 몇 년 안에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엑스게임을 나갈 수 있는 친구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 이광기 선수가 좀 많이 도전을 했었는데 광기 선수는 US 오픈도 한 2번 나갔고요. 근데 엑스게임을 못 나갔었죠. 근데 광기를 엑스게임을 내보내고 싶어서 저도 되게 많은 공부를 했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엑스게임은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이제 사이드로 많이 다시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 선수들을 제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원래는 이 문화 자체가 하프파이프의 기술 변화라든가 그리고 난이도 이런 모든 동양적인 것들이 미국 친구들이 먼저 항상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뀌었어요, 판도가. 일본 친구들이 좀 더 이제 하프파이프에 최적화되어 있는 신체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슬로프 스타일도 분명히 그런 영향은 있지만 하프파이프는 동양인들한테 점점 더 유리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프파이프는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는 하지만 관리할 수 있는 영역대가 시간적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더 크게 이제 만들 수 없거든요. 네, 유토 런에 집중을 해볼게요. 콤보 기술 한번 봐주세요. 1440, 1440도, 그리고 스위치 1260도, 그리고 중요한 기술이 이 기술이에요. 스위치 백 10을 한 다음에요. 자기 스탠스로 백 12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프론트사이드 12를 연속으로 콤보를 성공을 시켜요. 지금 이게 연속으로 콤보를 한 게요. 예전에는 뭐 7, 7, 10, 10, 12, 12, 14, 14 이런 게 나왔지만 그거는 토 웨지로 떨어지고 토 웨지로 긁어서 랜딩을 할 수 있는 거라 이거와 난이도가 좀 틀려요. 여기에는 얘 지금 블라인드 계열 기술이 2번이 들어가고요. 블라인드 계열 기술 중에서도 스위치 백 10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자기 스탠스로 백사이드 12를 성공시킨 다음에 이게 더블 맥스 트위스트랑 거의 난이도는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자기 스탠스로 프론트사이드 12를 성공시켜요. 물론 더블콕을 같이 가미된 1260죠. 이 루틴 자체가 사실 좀 말이 안 돼요. 물론 이제 평창 때 이제 최종 완성된 1440, 그러니까 1440도, 1440도, 1260도, 1260도 이 런이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왜 여기서 입을 닳도록 이렇게 칭찬을 하냐면 유토가 지금 런에서 저걸 먼저 한번 보여주고요. 스카티가 이거를 같이 해버려요. 쇼다운을 붙인 자기 최고 런을 해버려요. 근데도 뛰어넘질 못해요. 그 다음에 유토가 다음 런에 평창 최고의 루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1440도, 1440도, 1260도, 1260도 기술을 웃으면서 해요. 보이시죠? 지금도 얘도 블라인드 계열로 콤보를 해버리죠.
스카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여기서 다 했어요. 근데 물론 원라인으로 계속 떨어지지가 못해서 기술의 난이도는 좀 떨어졌죠. 근데 회전으로 보면은 지금 이 런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콤보가 기존에 한 10년, 20년 동안 있었던 하프파이프의 루틴이랑은 차별화가 되니까 이 친구들이 더 주목을 받는 거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프론트사이드 4040에서 랜딩이 좀 미스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앰플리튜드 높이가 일정하지 않아서 좀 감점 요소가 많겠네요. 하프파이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회전수랑 난이도도 있지만 좌우가 균등해야 돼요. 그러니까 균등해야 되는 게 뭐냐면 높이도 균등해야 되고요. 이쪽 벽에서 회전수가 예를 들어서 2000도를 돌았어요. 그럼 이쪽에서도 2000도에 가까운 회전수를 갖고야 점수가 균등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2000도를 돌았는데 이쪽 벽에서는 1000도 정도의 미만이 회전을 돌아버리면 이거는 높이는 일정할지 몰라도 회전수가 좌우가 균등하지가 않기 때문에 점수를 높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나라 친구들에서도 이제 육성되는 친구들도 보면 예전 세대에서는 이 좌우 균등이 거의 안 맞았어요. 높낮이도 많이 안 맞고요. 근데 최근에서부터는 이런 게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심판의 이제 교육 같은 것들을 코치들이 다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점차 나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원런 같은 거를 많이 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쏠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요새 애들 보통 훈련하는 거 보면 거의 런 위주로 하더라고요. 런을 한다라는 게 좌우를 좀 맞추기에 굉장히 좋은 훈련법이거든요. 광고네요. 광고 좀만 넘길게요. 이제 마지막 한 번씩의 런이 남았을 거예요. 이게 잼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번 할 수는 있지만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피말리게 계속 보죠. 지금 스카티 제임스가 방금 나왔던 두 컷이 프론트사이드 스핀 계열이 아니라 백사이드 스핀 계열. 유토도 똑같이 백사이드 스핀. 그거를 지금 계속 주목해서 코멘터리를 해주는 이유도 그거예요. 지금 이 두 친구밖에 저거를 저렇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어요. 네, 이제 마지막 아마 거의 한 런씩을 남겨두고 있을 거고요. 제가 화면이 살짝 잘려서 시간이 안 보이는데 아까 4분 정도로 봤었거든요. 마지막 한 런 정도씩이 남았을 거예요. 지금 순위는 위에 있는 저 화면처럼 유토가 1등을 하고 있고요. 스카리 제임스가 2등, 그리고 루카가 3등을 하고 있네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도 되게 생소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사실 X게임에 나올 정도의 실력은 아니에요. 제가 저 친구를 뭐 무시하는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X게임은 별들의 별 중에 정말 별들만 나오는 대회인데 사실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엔트리가 아마 안 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랙걸 친구도 뭐 나오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지만 예선전에는 엑스게임 예선전에는 나오는 친구예요 항상. 근데 파이널에 들 정도의 친구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전 대회에서도 영향이 좀 끼쳤을 거예요, 엔트리를 구성하는데.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올해 모든 대회들이 다 취소된다고 그랬었는데 락스 오픈이 열렸거든요. 락스 오픈이 이 엑스게임이 열리기 한 일주일 전, 열흘 전에 열렸었는데 거기서도 좀 이슈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반쪽짜리가 대회가 되어버린 게 첫 월드컵이고 올해 월드컵도 거의 기정사실화 안 한다에 굳혔었는데 월드컵을 그냥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프파이프 첫 월드컵이 락스에서 개최가 됐는데 슬로프 스타일 팀이랑 그 하프파이프 팀의 캐나다 팀 쪽에서 이슈가 좀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 그 양성 반응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의 모든 내셔널 팀 선수들이 참가를 못했어요. 거기에 이제 도착까지는 됐지만, 근데 격리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막맥모스라 뭐 세프트라든지 맥스페럿 이런 슬로프 스타일 친구들도 대회를 다 못 나왔고 그게 좀 이슈가 됐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뭐 소위 말하는 마녀사냥 같은 게 전체적으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거를 지지하고 그러지 말라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 한 주가 조금 시끌시끌은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열린 게 이 엑스게임이거든요. 유럽에서 아스페널로 못 넘어온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중단을 한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션 화이트는 락스 오픈을 아예 준비를 안 하고 엑스게임을 나가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프랙티스 런을 하다가 다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소식을 좀 듣고서는 굉장히 아쉬웠어요. 왜냐면 션이 와서 어떤 새로운 기술을 한다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폼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지금 션 화이트도 이제 34살 정도 됐을 텐데 86년생인가 아마 그래요. 근데 내년에 베이징 올림픽을 하거든요. 내년 베이징 올림픽에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션 화이트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 올해 이제 엑스게임을 나오려고 한다라는 거는 자기 몸 상태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대회에서 한번 점검해보고 싶어서 나오려고 했었던 것 같아서 그런 게 보여서 저도 보고 싶었었는데 뭐 부상당해서 못 나왔다고 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지금 테일러 골드 같은 경우는 마지막 런에서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 루틴을 했네요. 이 테일러 골드도 한창 때 좋아하는 친구들 정말 많았어요. 저도 이 친구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깔끔하게 타고 독창성 있고 자기만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기술들을 하고 멋있죠? 아 근데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네요. 물론 제가 훨씬 형이겠지만 저 친구도 완전히 까마득한 애였을 때서부터 봤었는데 아 이제 마지막 세 선수가 남은 것 같아요. 루카 히라노, 얀 셸러까지 4명이 남았네요. 얀 셸러는 마지막에 그 기술을 성공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그냥 그것만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지금 뭐 포디엄에 관심이 없어요. 이미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루틴, 그 스위치 백살로데어, 더블 백살로데어 1080를 할 수 있냐 없냐, 성공을 시킬 수 없냐 있냐, 그것만 보는 것 같아요. 보통 그 기술이 들어가기 전에 아이고 다리 다 풀려버렸네. 그죠? 저 정도로 파이프에서 한 3런 정도를 연달아서 엉덩방아를 찍을 정도로 넘어지면 몸 전체 신체의 밸런스가 다 무너져요. 그냥 한 번만 넘어져도 웬만한 선수들은 다 밸런스 넘어지거든요. 되게 아플 거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 포디움을 가리는 친구들 3명이 남았네요. 루카, 스카티, 유토. 저는 약간 여기서 좀 아쉬운 게 루카 히라노 말고 그 카이슈 히라노라고 아유무 히라노 동생이 있어요. 그 친구가 저 밑에서 분명히 보였거든요. 근데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초대장을 못 받은 건가? 하여튼 그 친구가 되게 웃긴 게 아유무 히란 자기네 형이라 그런지 폼이 똑같아요. 그래서 SNS에서 가끔 보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폼이 너무 똑같아서. 지금 마지막 런쯤 되니까 다 이제 다리들이 퍼졌나 봐요. 런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런을 못 하고 이제 런을 놓쳤네요 다. 근데 루카 히라노 같은 경우도 지금 어렸을 때 엘리트 코스를 다 밟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땅 하고 나타난 거는 아니고 주니어 시절 때서부터의 루틴을 다 밟으면서 엘리트로 성장한 친구예요. 저 친구도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잘 키우고 있는 친구죠. 근데 저는 사실 루카가 재능이 더 많았어서 루카가 더 많이 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유토를 이렇게까지 높게 안 봤었어요. 근데 유토가 이제 타는 게 작년에서부터 이제 확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런이 바뀌었죠. 원래 프론트사이드 로빈을 하는데 제가 말한 런이에요 이게. 처음에 1440 해버리고요. 그리고 스위치로도 1440를 해버려요. 저렇게 쉽게. 그리고 12를 하고요. 프론트사이드 12. 그리고 백 12를 해요. 이게 아유무 히라노가 평창에서 은메달 차지한 런이고요. 여기에 살짝 중간에 540가 하나가 가미된 게 션 화이트 런이에요. 근데 이 런이 얼마나 대단한 런이냐면 션 화이트하고 아유무도 대회에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런이에요. 한 번도. 평창 올림픽 열리기 전까지 대회에서 한 번도 성공 못했었는데 아유무가 직전 엑스게임에서 성공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계속 숨겨둔 런이에요. 그 서로의 그 금메달 경쟁 때문에. 근데 션 화이트는 이 루틴 자체도 평창 결승전에서 처음 성공시켜서 금메달을 드라마틱하게 얻어간 루틴이고요. 아유무도 그때 성공을 시켰는데 션 화이트보다 좀 높이라든가 어떤 드라마틱한 걸 연출을 못해서 은메달로 1점 차인가로 은메달을 따냈었는데
유토 보세요. 이 전에 1등을 결정짓는 블라인드 계열 스핀을 콤보를 먼저 다 성공을 시킨 다음에 마지막 런에 저거를 저렇게 쉽게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란 거예요. 저는 왜 얘가 블라인드 스핀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할까라는 생각이 처음에 있었는데 저 1440이랑 요로 플립을 하는 걸 보고 아 요로 플립도 할 줄 아는데 일부러 안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은 왜 저렇게 블라인드 스핀에 집착을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콤보를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콤보는 스카디 제임스도 못해요. 스카디 제임스 그래서 다시 원래 자기 콤보로 들어가잖아요. 스위치 백 12 들어가고요. 그리고 더블콕 10, 스위치 더블콕 10, 프롬 5, 그리고 백 12일 거예요. 네, 백 12. 그리고 다시 프론트 사이드 14. 근데 이게 보이시죠? 14을 한 번을 했는데 유토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14을 두 개를 같이 연결시켜서 했기 때문에 저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 유토의 대단함이 저는 와, 이 전에 있던 세대들이 어떻게 힘들게 몇 년에 걸쳐서 만든 루틴과 기술들인데 이렇게 쉽게 하는 걸 보고 와, 내년 올림픽은 진짜 끝났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변수가 또 생길지 몰라요. 그리고 아유무가 지금 어떻게 타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년 베이징 올림픽이 정말 재밌을 것 같고 사실 이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서 지나갈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좀 이슈거리로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파이프 기술에 이게 진화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진화되는 그런 루틴에서 지금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블라인드 스핀이 나왔는데 그 블라인드 스핀의 대가 스카티 제임스가 블라인드 스핀으로 무너졌어요. 근데 그 블라인드 스핀으로 무너뜨린 애가 현존하는 평창 올림픽 때 최고의 루틴도 그냥 손쉽게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진화는 하고 있고 같은 파이프 사이즈 내에서 서양 친구들보다 동양 친구들이 체구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에 파이프가 더 커지진 않는 이상은 정말 일본 친구들의 활약이 앞으로도 몇 년간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아, 유토가 작년에는 금메달 못 가져가더니 올해 가져가네요. 어쨌든 이렇게 이번 연도 2021년도 엑스게임을 한번 리액션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거 뭐 해설이라기보다는 리액션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이제 동향 같은 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걸 준비를 해봤고 제가 이제 요걸 준비하면서 슬로프 스타일이랑 비기어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준비가 되는 대로 또 녹화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